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전 뉴스사가 떠들썩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정확하게 3월 10일 날 정책 브리핑이 되었는데요.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발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실제로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설명 의무는 있었는데 그 서류는 열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임대인이 거짓말로 적을 수도 있고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근데 요번에 그걸 개선했다.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리고 현행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해요. 근데 전입신고는 이길, 그러니까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사실 대항력은 부정되어서 보증금 반환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정보 열람 개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꿨느냐 보시면은 등기부는 지금도 당연히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4개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확정일자부 요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임차인이 많은 주택에서 열람을 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경매에 만약에 넘어갔다 하면은 순위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요것도 주임법 대항력의 구성 요소 중에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세금 체납 정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00억대 전세 사기가 터졌을 때 그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당해세라는 게 세금을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가져갔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그냥 적게 받는 경우가 엄청 많이 생겼었대요. 그것 때문에 미리 이제 체납액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해세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가져갔다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다툴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정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사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전세를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특정 조건 하에 임대인의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계약 후다 보니까 계약금을 다 지불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적어놨더라도 이미 통장에 돈이 들어갔는데 못 돌려주겠다. 이미 썼다. 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입신고 또 관련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원래 이 대항력 발생 시점이 전입신고 시가 아니고 다음날 0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바꾸겠다. 뭘로? 전입신고 시로. 그러니까 입주를 하면은 다음날이 아니고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제 입주하는 날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를 딱 했는데 분명히 잔금 칠 때 서류를 확인했을 때는 없었는데 보니까 달려있네. 근저당이. 이러면은 전입신고를 내가 당일날 하더라도 못 받았는데 잔금 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은 내가 우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한 개 생기잖아요. 내가 계약을 6월 1일날 했어요. 근데 입주는 7월 1일날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부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은 임대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확정일자가 있네요 하고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식이죠. 대출 절차 보완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확정일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최근에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까지 다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일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찍어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 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입니다. 요거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데 왜 6천만원 초과만 의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밑에는 엔간하면 다 최우선 변제로 변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전부 구축이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되게 다중적으로 방어를 잘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양한 서류들을
열람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은 확정 일자를 바로 부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당부를 드리는 게 보증보험이 되는 집으로 들어가세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정이 있어서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증보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이제 저희가 경매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낙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보증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증보험을 아예 못 들 상황이면은 역전세나 시세 변동 그리고 선호도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서 70% 정도에서 계약을 하시라. 근데 이것도 물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조금 시세를 확인하시고 꼭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산타 파트너 채널에서는 다양한 중개 실무 이야기와 경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